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에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악착같이 일하고 아들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본디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는데다가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삭바느질과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게 고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 총명한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어머니를 도와 잔일도 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당에 가지는 못했지만 10살의 나이에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독파했습니다. 아이는 커서 반드시 어머니를 호강시켜 주리라 매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참 용하다는 풍수장이가 왔습니다. 용에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명풍수 중에 명풍수라고 온 나라의 이름이 떠들썩한 사람이 왔습니다. 풍수장이라는 게 본래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집터니 묘터니 좋은 자리 찾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명당을 찾는데 이 모자가 사는 집에 떠와 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집터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이로구나. 주인 과부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풍수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지관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면 왜 우리 모자가 이렇게 박복하게 살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서당도 못 보내고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사는데 말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풍수장이가 하는 말이 이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자리인데 집을 앉히는 방향이 틀어져서 복이 들어오다 도로 나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되 동남으로 돌아 앉혀 지으시오. 그러면 10년 안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거요.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호러미는 그 말에 귀를 주지도 않고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호러미가 무슨 복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까지 바라겠어요. 두 식구 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면 호강인 줄 알고 살아야지요.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양반이 옆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들어보니 저 가난뱅이가 사는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만 슬그머니 욕심이 동했습니다. 저 집터만 차지하면 지금보다 몇백 배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높은 벼슬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뜸을 들이다가 가난뱅이 호러미를 찾아가서 슬슬 구슬렸습니다. 내 돈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이 집을 나한테 팔게나. 내가 뭐다 찌그러져가는 이 집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네 모자가 어렵게 사는 것이 딱해서 그런다네. 그래도 호러미는 선뜻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생원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팔 수 없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구슬려 보았지만 꼼짝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손에 넣을꼬 밤낮으로 끙끙 앓다가 참 희한한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는고 하니 캄캄한 밤중에 호러민의 집감나무에 올라가서 산신령 흉내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산신령처럼 꾸며서 이사를 가라고 호통을 치면 제 아무리 벽창호라도 말을 듣겠지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자가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력이 좋은 머슴 하나를 시켜서 호러민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게 했습니다. 머슴이 가서 마당가에 있는 감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머슴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령을 하기를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운이다 했으니 어서 팔아넘기고 딴 데 가서 살도록 해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양반이 시키는 대로 그럴듯하게 꾸며댔단 말입니다. 주인 호러미가 들어보니 이거 참 야단난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난데없는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집을 팔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 다음 날 밤에 또 산신령이 찾아와서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어서 집을 내 딴 데로 가라고 일렀거늘 왜 말을 듣지 않는고. 기어이 너희 모자가 황천길로 가고 싶은 게냐. 머슴은 이참에 아주 겁을 주어서 고분고분 말을 듣게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호러미는 감나무 밑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영험하신 산신령님, 제발 비오니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을 떠나면 우리 불쌍한 모자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저 어린 것이 글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러고 참 예간장이 타게 비는 게 그걸 이 집 어린아들이 숨어서 봤습니다. 아들이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고 들어간 다음에 감나무에서 시커먼 것이 훌쩍 내려오더니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것이 부자 양반네 집으로 썩 들어간단 말입니다. 옳거니 저 영감탱이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로군.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부자는 머슴을 믿지 못하고 직접 자기가 산신령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일찌감치 감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산신령의 말을 어기려는 게냐? 왜 아직도 집을 내놓지 않느냐? 내 오늘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왔으니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지 않으면 요절을 내주리라. 그래놓고 이만하면 겁을 먹었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뭡니까? 내 이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명을 내렸느냐? 집터를 빼앗으려는 흑심을 품고 가난한 모자를 괴롭히다니. 그러고도 내가 정령 산신령이란 말이냐? 넌 욕심 많은 부자의 불가한테 왜 산신령 행세를 하는 거냐? 내 하늘에서 모래비를 뿌려 너의 죄를 다스리리라. 하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우두둑 쏴하고 모래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혼이 다 빠져나갔지 않겠습니까? 아이쿠, 옥황상제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은 용서하마. 다만 이 집을 헐고 새 집으로 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부자보다 먼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부자가 옥황상제가 어떻고 하자마자 호통을 치고 모래를 한 줌 뿌려서 혼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욕심쟁이 양반이 정성스럽게 새 집을 지어주고 두모자에게 생활할 수 있게 돈 꽤나 주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풍수장이가 용하긴 용했던지 10년 뒤에는 참말로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나중에는 벼슬이 정승 판서에까지 오르고 만석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남의 것을 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리다 정말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